자, 한번 보자. There is some discomfort 이랬어. discomfort가 뭐야? 불편.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대부분에게. 이게 뭐라 그랬지? 우리 대부분에게 불편함이 있다는 건 통념이지. 다들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주장은 아닐 거란 말이야. 됐니? 자, reluctant 외워야 돼. 뭐하다? 꺼리다. 아까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했었어. 뭐 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크레딧이 칭찬이야. 너네 신용으로만 외우지 말고 칭찬이나 칭송을 테이크하는 걸 주저하게 만들어주는 뭐가 있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 저 불편함 때문에 그 칭찬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이야. For our 무엇에 대해서도 우리의 성취나 업적에서도 아니면 병렬 구조 뭐하게 만들어? 1번 칭찬도 받아들이기 주저하고 심지어는 accept 수락하는 것도 어떻다? 꺼린다 이거야. 뭘 수락해? 잘 받을 만한. 자 여기서 deserve 외워야 돼. deserve는 무엇을 받을 뭐가 있다? 자격이 있다. 그럼 이제 머리를 써봐. 잘 자격이 있다는 게 뭐야? 아니 뻥이 아니고 상대방이 충분히 그만큼 뭐 해줄 수 있는 인정해주고 칭찬 내가 받아도 되는 이런 거야. 다시 well deserved가 실제로 받아도 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알겠어? 그러한 compliment 뭐였어? 이것도 적을 거야. 우리 연승이 봐봐 단어가 돼 있으니까 지금 아주 그냥 느긋한 자세로 지금 수업을 즐기고 있잖아. 요건 칭찬이고 컴플리먼트는 뭐였어? 이건 보충이었지. 와 수아도 선생님 수업을 잘 들었구나. 이쁘다. 봐봐 내가 칭찬해줬지. 받을 만한 칭찬이지. 얘 표정 봐. 저거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있잖아 봐봐. 벌써 답은 나왔는데 이게 역접이 없어. 왜? 바로 다음에 뭐라고 했어? Trying an experiment. 그걸 뭐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야? 우리는 흔히 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일단 거기서 답을 한번 유추해 보는 거야. 근거 없는 칭찬보다 진실원이 조언이 중요하다. 이건 받는 입장이야, 주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처음에 글이 뭐였지? 받는 입장 얘기야, 주는 입장 얘기야, 받는 입장 얘기야. 근데 요지가 주는 입장이니까 안 되는 거야. 자, 지난번에 답을 풀어줄 때는 내가 그냥 빠르게 풀었는데 지금은 풀었던 문제도 구조를 봐야 돼. 그래서 3학년한테도 실제로 강조하는 게 structure. 우리가 수능 대비를 한다는 것은 구조, 지문의 구조에 적응이 돼야 돼. 아, 요딴 식으로 쓰는구나. 요걸 적응해야 돼. 자, 두 번째 입장. 공동의 목표로 해서 자신을 희생해라. 이것도 칭찬을 받는다고는 좀 거리가 멀지. 세 번째, 명성을 얻는 것보다 명성을 유지. 완전히 좀 벗어난 것 같고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뭐 내 입장이잖아 이거는. 그지? 사람들은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으려. 너무 답이지? 그지? 그래서 니네 이렇게 느껴야 돼. 선생님 좀 쉬운데요? 그럼 이제 3학년 되면 이런 구조가 조금 더 어렵게 바뀐다는 뿐이지 패턴은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런 상황에 대한 무엇이겠어? 실험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당연히 나오겠어? 그렇게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시간이 날 때 이 마지막에 읽어봤을 때 보자. 우리는 안다 모른다. How to take 뭐 하는 법을? 칭찬 받는 법을 모른다. 끝났잖아. 그럼 반전도 없고 확인 끝난 거지? 요렇게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방향이 중요해, 속도가 중요해. 방향이 중요한 거야. 방향이 틀렸는데 속도를 붙이면 이상한 데가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당장은 선생님하고 방향 먼저 잡아야 돼. 방향이 이거야. 수능 지문이 보통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나는 풀 때 이런 구조로 풀어야 되겠다. 이게 잘 돼 있으면 그때부터 탄력을 붙여서 이제는 확실히 주장 요지 문제의 구조를 알겠으니까 좀 빨리 풀어보자. 이렇게 늘려야지 그냥 되도하는 놈이 이게 최악의 공부한 거예요.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타이머 사가지고. 내가 타이머 사라는 이유는 현재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푸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타이머라 그랬지 스탑워치를 써야지 타이머 쓰면 안 돼. 2분 딱 맞춰놓고
2분 안에 풀 거야. 이런 방향이 엇나가 너네들은.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풀어. 풀고 나서 내가 이걸 다 풀어봤더니 얼마 걸렸더라를 보면 지금 내가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속도를 보면 우리 수영 같은 거 할 때도 기록을 보면서 뭐해? 내가 지금 이 정도 하는구나. 조금 더 땡기려면 어떤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럼 니네 방향은 맞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단계를 풀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속도가 한 뭐 2분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중에서 그래도 최소한 내가 이제 능숙해가지고 뺄 수 있는 게 뭐지? 요걸 한번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면 한 10초 줄일 수 있나? 요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예 틀이 없는 놈들은 어디서 줄여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승민이 알겠어? 안다고 하는 거고. 아니 아는 거야? 아는 척하는 거야. 아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요새 수영 많이 하니까 수영에 대한 예를 자꾸 드는데 선생님이 이제 자유형을 한 4, 5개월 배웠단 말이야. 배우면서 지금 속도는 안 붙였었어. 그냥 물 잡기, 손 어떻게 하고 쭉 밀고 어깨를 어떻게 펴고 이것만 했는데 우리 처제가 맨날 나한테 와서 그랬어. 형부 이제 수영하는 것 같은데 너무 느린데요? 맨날 놀렸어. 그래서 너무 천천히 가는 거 아니에요? 날 놀렸다고. 근데 그래도 난 굴하지 않고 계속 자세 연습을 했어. 근데 4개월쯤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 거야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이걸 차면서 딱 간 다음에 몇 초였지?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레드에 올렸어. 내가 지금 최대 평균 한 22초 나오거든. 25m 가는데. 그래서 이제 22초 괜찮은가요? 이렇게 올렸더니 1초 더 줄이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러면 물잡기 할 때 약간 이걸 좀 옛날에는 쭉 그냥 계속 뻗었다면 조금 더 빨리 그냥 동작을 이어가고서 이런 거야. 똑같은 건데 조금 빨리 회전시키는 거야. 양팔의 교차를. 그러면 1초 줄고. 왜? 할 줄 아는데 그 중에서 뭘 좀 합치고 뺄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속도가 빨라지거든. 그래서 어제 최고 시속 25m니까 짧긴 한데 17초 찍었어. 근데 이거는 내가 처음에 기초를 3, 4개월 동안 안 했으면 너 운동했으니까 알 거야. 허들 자세 안 나오는 새끼가 졸라 빨리 뛰려고 하면 다 잡아뜨리고 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처음에 무슨 훈련부터 해? 빨리 뛰는 것보다 제대로 허들 넘을 때 다리 각도 이런 거 연습하잖아. 나도 아는데 이게 고관절을 통해서 허벅지를 올리라고 하잖아. 발끝을 올리기보다는 허벅지를 올리면서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처음 배우는 새끼들은 잘못 배우면 발을 올리려고 하니까 힘이 엉뚱한 데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발은 따라오게 하고 고관절 이용해서 당기면 발이 그냥 그래야 부드럽게 넘어가잖아. 그지? 아는 거 많지. 그래서 이제 애들 허들 연습할 때는 여기 연습 많이 한다고 이거. 여기 뭐라고 불러 이거. 여기 종아리보다 여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발은 최대한 힘 빼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잡히면 이제 조금 더 고관절 회전을 빨리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를 붙이는 거지. 모든 운동이 다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잔소리 같지만 나는 문제를 푸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넘어가면서 이 지문은 어떤 형태다? 내가 얘기했지. 요새 유행하는 구조는 주장 요지 문제는 대가리에서 답이 나온다. 그래서 대가리에서 인용구나 어떤 예시가 나오기 전에 주제를 파악해 본 다음 그게 마지막을 읽을 때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파악, 확인, 예시. 이게 전형적인 요새 주장 요지 문제의 구조다. 알겠니? 그럼 이제 니네가 이런 설명을 들으면 다음 문제도 그런가 하고 보고 싶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시간을 또 다시 줄 테니까 풀었던 사람도 구조를 봐봐. 과연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살짝 다르긴 한데 똑같다고 보면 돼. 오, 수아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좋아. 아니 선생님, 이거 처음부터 인용구가 나왔는데요? 자, 인용구가 나왔지만 이 사람 뭐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수능에 나오는 이런 이상한 사람의 이름은 주제에 반하는 거야? 주제에 동조하는 거야? 동조하고 뒷받침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까하고 좀 다르게 이 인용구를 먼저 때려놓고 여기 봐봐. 뭐 한대? 텐드 투가 경향이 있다는데 중요한 건 뭐야? 그와 뭐 한다 나는.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 나는 동의하는 쪽이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이게 순서만 바꾼 거야. 아까는 맨 위에서 정리하고 인용을 했는데 얘는 여기서 주제를 말할 거라고. 하지만 맨 끝에 가면 확인이 또 있겠어? 있다고. 아까는 주장, 예시, 확인이었는데 너무 단조롭게 맨날 똑같이 내면 안 되니까 예시 때리고 주장, 확인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수학은 아니지만 지문이 이제 구조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니네가 수능을 접할 수가 있어. 오케이? 은근히 중학교 때 영어 잘한다고 하면서 안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야. 구조적인 접근을 못해. 자 보자. 그러면 니네가 알겠지만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인용구는 빼고 해석했잖아. 그지? 빼고 드러내고 여기 난 동의한다. 그럼 여기 나오는지 봐봐. 뭘 동의하는 거야? 여기서도 선생님이 꿀팁 하나 준 거. 이거 주제야? even though 나오면?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것은 이 글쓴이가 말하려는 게 아니야. 그지? 그럼 주절 어디서부터야? 이렇지만 이게 말하는 거야. 이 사람. 뭐라고 했어? 우리 대부분은 stand to slow down when we speak.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빨리 한다, 늦춘다. 늦춘다. 자, 우리 대부분은 늦출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뭐 할 때? 말할 때. 그럼 주장이 뭐겠어? 말할 때 조금 늦춰 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야. 확인만 할 거야. 여기 뭐였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2개에서 3배 빠르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뭐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2~3배 정도 더 빠르게 뭐해? 듣는 능력이 있다고.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빠르다고. 그렇긴 해도 우리 대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듣는 게 빠르면 듣기 빠르면 내가 말 막 하면 되잖아. 너희가 어차피 내 말을 빨리 잘 알아들 테니까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거 이게 그럼 잘 듣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 천천히 말해야 된다. 되니? 그럼 확인해봐 마지막에. 아마 그러면 일부러 천천히 말하면 들을 수는 있지. 빨리 말해도 들을 수 있는데 저 늦춰서 말하면 아마도 사람들은 어떻게 듣겠어? 사람들은 천천히 들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너에게 뭘 가질 것이다. 존경심을. for what they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존경심을 어떻게 내가 말하는 걸 제대로 존경심을 가지고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천천히 말해야지. 됐어? 부족하면 이렇게. 서두르는 건 어떻게 했어? 좋아 나빠 그러면. 그럼 여기 뒤에 나쁜 거 있나 봐봐. 서두르는 것은 맞는다. 우리의 단어가 어때 보이게? 덜 중요해. 선생님하고 수업하면 알잖아.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구조는 정말 중요해. 이거랑 야 구조는 정말 중요해. 이거랑. 그럼 뭐야? 선생님이 지금 말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구조는 중요해. 이러면 어때? 저거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듣는단 말이야. 물론 2개 다 사람들은 이게 뭐야? 느리게 하든 빨리게 하든 듣는 능력이 출중하니까 어떻게 말하든 듣는 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지만 우리가 말할 때는 천천히 말해야 우리 말의 중요성이 전달이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걸 써먹어. 저 때는 팩트니까 엄마한테 뭐 얘기할 때도 엄마 내가 용돈이 너무 부족해. 이래 딱 와닿는데 엄마 나 용돈 없어. 이러면 흘려듣는다고. 그지?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아빠가 엄마 말 못 듣는 게 왜 못 듣는 거야? 엄마 말 빠르잖아. 당신 저기 어제 클럽에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했거든. 아빠는 이렇게 듣는 거야. 맞아. 당신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보, 큰아버지가 나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럼 아빠는 이렇게 듣는다니까. 오케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미러를 전달할 때도 어떻게? 천천히 느리게. 오케이? 우리 전문 표현들은 뭐라 그래? 뭘 들인다 그래? 뜸을 들여서 말해야 돼. 뜸을 들여서. 뜸을 들이면 상대방 막 듣고 싶어 하거든. 그럴 때 천천히 던져줘야 돼. 내가 준서야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아니야. 이러면 어때? 경청한다고. 지나가는 준서를 해봐. 야 너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막 가.
이 뭔지 알겠지? 앞으로 수능에서 이 내용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내 말의 중요성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한다. 근데 어떤 지문에서 막 중요성을 전달하면 빨리 말해야 된다. 이런 거 안 나온다고. 평생 끝날 때,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그게 바로 이런 소재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겠다. 그 내용을 알면 문제 풀 때 혹시 비슷한 소재가 나오면 맞춰 안 맞춰? 맞추면 돼 편하겠지? 이걸 니네가 소위 여러 번 들어봤지? 연계라고 하는 거야. 연계. 무슨 연계? 간접 연계라고 하는 거야. 연계는 뭐야? 이어진다는 거지. 니네가 수특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 수능에도 나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수특 내용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평소에 많이 학습을 해둬야 되는 거지. 그것의 전 단계가 이 수능 특강 라이트야. 그래서 이건 조금 지문은 쉬워도 구조는 착실하게 지켜놓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이 정도 했으면 답은 뭐 한글로 돼 있으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야? 치우기 답 뭐야? 천천히 말하면 경청한다. 그냥 나오잖아. 근데 이제 이런 구조 못 보고 막 맨날 다 해석해서 푸는 애들은 푼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자, 3번 바로 그 다음 문제 3번 도전해. 자, 4번. 뭐 이건 인용이나 이런 게 없네. 자, 이게 제일 어려운데 보세요. 여기까지 정확한 해석을 한번 똑같이 했는지 봐봐. 네이처 어떻게 번역했어? 자연이야 본질이야? 본질. 본질이라는 게 뭐니? 아주 없어지면 안 되는 거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그지? 소재는 창의적 프로페션이 뭐야 준서? 직업이야 직업. 전문성도 전문적인 직업을 프로페션이라고 해요. 프로페션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돈 받았으니까 하는 걸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프로스포츠가 왜 프로스포츠? 아니 손흥민 우리나라인데 영국 가서 돈 벌고 있잖아. 그런 게 다 프로페셔널이야. 그래서 지연이나 학연, 무슨 출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돈만 주면 달려가는 게 뭐야? 프로야. 그래서 옛날에 드록바가 중국 리그 갔잖아. 알아? 드록바가 유럽에서 막 활약하되는데 중국에서 유럽 리그보다 돈 더 많이 준다니까 갔잖아, 그지? 사우디에 중동에 축구 잘하는 애들이 많아.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기는. 있는데 왜 저기 그 프리미어리그에 왜 그 사우디 출신 애들이 많이 없는 줄 알아? 사우디가 그쪽에 중동 리그가 돈이 많아가지고 저 어디야 프리미어리그 가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 근데 굳이 뭐 거기 가서 왜 고생해? 돈도 적게 받는데. 그래서 누구냐? 그것도 중국 가서 생활했고 뭐야? 그 있지 말도 안 되는 스타 플레이어가 무슨 이상한 중국 리그 가고 허접한 리그로 가는 거 못 봤어? 프로 선수들 그런 거 많잖아. 많잖아. 아니 그럼 추신수, 박찬호도 왜 미국 간 거야? 돈 주니까 가는 거야 그게. 오케이? 어쨌든 그런 직업을 프로페션이라고 그래. 그럼 무슨 직업군이야? 몇 가지 떠올려봐. 창의적인 것으로 돈을 버는 직업군이 뭐가 있겠어? 예술가. 이들의 본질은 이들이 하는 일의 본질이 뭐냐? 그런 거야. 그런 거. 서치가 그런 이런 뜻이지. 어떤 거다? 그 전문적인 활동, 작가나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subject them, 그들을 무엇에?
persecution은 박해야, 박해. 박해가 무슨 뜻이야? 주석 나오지만. 응? 서치 대세 명사절이니까 주어가 누구야? 앞에는 어떤 직업 중에 하나인 작가와 예술가들의 무엇이? 그 직업적인 활동들이 활동이야 주어는. 이거는 그 작가와 예술가들이야. 자신의 활동이 본인들을 이거 외워야 돼. 근데 서브젝트 그러면 중딩처럼 맨날 과목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서브가 뭐라 그랬어? 아래라 그랬지 아래. 응? 내 아래 깔린 물체가 서브젝트야. 그래서 이 서브젝트가 무슨 뜻인 줄 알아? 백성이라는 뜻도 있어. 왜 백성이라는 뜻이 있겠어? 왕의 뭐야? 통치 대상이니까. 그럼 실험할 때 서브젝트가 뭐겠어? 피실험체야. 실험 당하니까. 과학 지문에 많이 나와. 과학 지문에 뭐 experiment 이렇게 나왔을 때는 서브젝트는 피실험체야. 실험 당하는 거. 자, 그러면 이게 수거로 subject A to B야. 그러면 B에 대한 B의 이 뜻이야.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A를 갖다가 이런 대상이 되게 만든단 말이야. 좀 더 풀어주면은 A가 이런 입장이 되게 만든다는 거지. 우리 그런 말 있지.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럴 때 내가 연승이를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subject 연승 to blame 이렇게 되는 거야. 탓하는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대로 번역해봐. 그 작가들이 본인은 활동을 했는데 해낸 활동이 본인들을 위험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거야. 무슨 위험의 대상? 박해. 박해가 뭐야? 남자한테 핍박받는 거지.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어쩔 수 없이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 안 깨? 깨는 활동을 하지. 그게 창의성이니까.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좋다 그래, 비방을 해. 그래서 우리 바나나 예술품 기억나? 그 벽에다가 바나나 띠 붙여놓고 작품이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때? 씨발 개나 소나 다 예술이야. 이렇게 봤잖아, 그지? 항상 예술가들은 뭔가 시작할 때 핍박과 고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본인의 직업상. 예술가가 만약에 지금 현재 대세를 따르는 예술가면 뭐야? 별 의미가 없잖아. 남들 다 아는 거 하는 건 예술가가 아니잖아, 그지? 자, 그래서 본인들이 하는 활동이 때로는 본인들을 박해의 대상이 만드는 게 예술가의 직업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예술가는 계속 뭐 먹는 거야? 사회로부터. 욕 먹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얘기 한 거야. 어쩔 수 없다. 근데 욕을 안 먹으면 예술가가 아닌 거야. 쉽게 말하면. 그지? 그래서 what have they expressed in the form of the art of art? 무엇 때문에 비난받아? 그들이 이미 표현해 놓은 거. 무슨 형태로? 본인들은 예술 작업의 형태로 표현해 놓은 게 있지.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얘기야. 바나나. 저게 뭐야, 씨. 아니, 역대로 유명한 예술가들은 다 그렇지 않았냐? 고흐 알지, 고흐. 고흐 이전 시대에는 그림이 어땠어? 무슨 화가 중심이었어? 사실화야. 그때는 그림의 기준이 누가 똑같이 정확하게 그렸느냐. 근데 고흐의 그림은 좀 다르지. 걔는 그래서 고흐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리려고 계속 보면서 똑같이 그렸거든? 근데 고흐는 또 봐 그냥. 그래서 머릿속에 뭘 기억해? impression. 인상을 기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스튜디오로 와. 그 다음에 기억하는 인상 있지? 그걸 기억해내면서 똑같지는 않지만 자기가 받았던 인상으로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고흐는 해바라기를 볼 때 노랗고 강렬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지? 그래서 원래보다 더 노란색으로 막 더 붉은색까지 써가지고 막 칠하는 거야. 밤하늘을 봤어. 별이 막 반짝반짝해.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 인상을 받았어. 그래서 움직인다. 그 별에는 밤 그림 봤지? 파란색 밤하늘. 별을 회오리로 막 그려놓고. 그게 이제 인상파거든. 그래서 고흐의 그림의 형태를 인상을 받아서 썼다고 해서 임프레셔니즘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근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겠어, 사람들이? 이게 그림이야? 이렇게 했지, 그지? 고흐가 평생 동안 그림 몇 장 팔았는 줄 알아? 살아있을 때? 한 장 팔았어. 고흐 동생이, 친동생이 테오라고 걔가 그림 중개상이야, 심지어. 그런 작가로부터 그림 사가지고 원하는 사람들 파는 걸 잘하느냐. 형 그림 팔아주려고 팔아 그랬어. 안 사.
그래서 실제로 미국인 관광객이 미술에 무지한 사람한테 요거 1달러만 주시면 되니까 사가실래요? 하고 형 그림을 파면 1달러짜리 그림 한 점 팔았어. 근데 지금은 고가 죽고 난 그 이후에는 그 그림은 지금 가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 그림 얼마예요? 가격이 없어. 가진 사람이 10조를 내면 10조가 가격이야. 그래서 그거는 살아생전에는 가난된 거잖아. 자괴감이 들어. 귀도 자르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거지. 자, 그러니 그 얘기를 딱 들어보면 알겠지? 그 와중에 예술하는 피카소 그림이 처음에 좋아했겠어 사람들이? 애들 낙서처럼 그려놨는데 그거 좋아하겠냐고. 자, 가보자. 이 예술가의 본질이야. 이게 뭐야? censorship. 검열이야. 그럼 검열은 뭐지? 이거 이상해 하는 놈들이잖아, 그지? 검열은 절대로 어때선 안 된다. 부정주의하라고 그랬어? 너무 어때지면 안 돼. 야, 검열이 강해지면 위의 내용과 맞물려봐. 검열이 강해지면 예술가들이 규칙을 깨기가 어렵지.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지. 이 사회적인 규칙을 깨면서 해야 되는데 검열은 뭐야? 사회적 규칙을 따르라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검열은 절대로 그래서 예술가들 활동에 있어서 너무 강력하면 안 된다. 뭐 할 정도로? 인입 금지하다요. 모르면 이거 보면 돼. 막을 정도로. 뭐를? 행위를. 그 창의적인 직업의 exercise, 행위. 그럼 주제가 이거잖아. 그럼 뭐야? 찾아봐. 예술가 활동의 본질이 규칙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너무 심하게 뭐 해서는 안 되겠다. 억압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몇 번이겠어? 2번에. 2번 맞아? 1번. 공정하게는 아니지. 그지? 3번. 작가의 미술가의 자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맞지? 그런데 이걸 답으로 쓰면 검열 얘기가 빠져요. 빠져 있어. 그지? 그래서 일단 세모. 작가나 미술가의 창작 표현은 사회 이건 안 되지. 이러면 작가가 본질을 잃는 거잖아. 그지? 이건 무조건 안 돼. 창작 활동은 직업군은 창작 표현에 사회적 영향에 책임을 져야 돼? 그래도 얘네들은 창작 활동 못하는 거지. 자기가 한 행동이 책임져야 되는 행동이면 쉽게 못하잖아. 너 바나나 붙이면 잡아간다 이러면 못 붙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검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뭐야? 아까 뭐라 그랬어? 검열이 엄격하면 안 되고 무엇에 맞춰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에? 그 어디 있어? 위쪽에 봐. 여기 딱 답이 나와. 어디 나오지? 저 이리스. 맞아? 그냥 바로.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검열이 이 창의적 표현에 대항하는 검열들은 반드시 뭐 돼야 돼? 제한돼야 된다. 무엇에 의해서? 법과 관습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개인적인 어떤 검열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과 관습 특히 이걸로만 제한해야지 제한을 하되 너무 뭐 해서는 안 된다.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너네 15세, 12세 이런 이게 검열이거든? 이게 원래는 없으면 어떻게 돼? 없으면 이제 창작자들은 좋겠지. 근데 그런 창작자들이 판을 치면 사회가 또 무너질 수도 있잖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주로 뭘로 제한해야 돼? 법이나 관습으로 제한해야지 검열을 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잣대로 검열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5세, 18세 이런 게 받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15세가 18세가 될 수도 있잖아. 그건 뭐가 달라서 그래? 법과 관습. 이게 그래서 제일 좀 까다로운 내용이었는데 아까 내가 털어내는 거 맞지? 답이 아닌 거 털어내는 거 맞지? 털어내서 우리는 오지선다를 이지선다, 삼지선다를 줄이는 과정을 연습을 해야 돼 지금. 됐냐? 자, 조금 오바 됐는데 5분간 쉬었다 오세요. 현준이 티셔츠에 트릴리온